자, 오늘 10가지 중에 2위 소식입니다. 우병우, 김기춘보다 한 수 위인가? 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서울구치소를 나왔는데 오늘 표정이 어땠습니까? 오늘 새벽 1시에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지금 이 장면이죠. 자, 이제 법원에서 한 5시간 반 정도 정말 격론을 벌이면서 나는 구속 필요가 없다. 구속 특검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격론을 벌인 다음에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이 어제 새벽에 발부가 됐으면 이제 저대로 그냥 구치소에 있는 거고 지금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표정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우 전 수석이 굉장히 뻣뻣하고 아무리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도 눈빛도 잘 안 바뀌는 양반인데요. 저 때는 약간 안도하는 그런 느낌도 살짝은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느낌이 이제 심 차장이 들었다는 얘기죠. 네. 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굉장히 피곤하고 초췌한 눈빛이긴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구속 피하셨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영장실질에서 대통령 지시였다고 해명하셨다는데 어떤 게 대통령 지시입니까? 갈게요. 영장 기각되는 거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이 목을 절대 굽히지 않고 빳빳하게 세우고 걷는 모습, 그리고 곤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레이즈를 쏜다고 그러죠. 한번 이렇게 쫙 응시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특검에 조사받으러 출석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가장 언론 프렌들리하다. 왠지 네. 아십니까? 아. 다른 사람들은 아예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병우 수석은 대답을 합니다. 네. 모른다니까요, 최순실. 네.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네. 가장 언론 프렌들리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본론으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심정숙 기자. 네. 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실 여러 가지 혐의가 추후에 계속 추가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병우 수석 혐의가 3가지였습니다. 네. 지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다음에 위증 혐의 이 정도 3가지 크게 있었는데요. 네.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될 일, 국정농단을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왜 최순실을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직무유기. 그다음 직권남용은 당신이 민정수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문체부 인사까지 관여하고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느냐. 네. 한마디로 직무에 있는 일을 안 해서 또는 네. 너무 많이 해서 네. 약간 모순되는 그런 혐의 2가지와 네. 그다음에 위증 혐의 이렇게 3가지가 기각의 사유가 됐는데요. 네. 자, 특히 이제 국정농단의 어떤 현장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 10월 10일 국정조사 당시에 이제 국감이 한창일 때였는데 미르재단 문제가 막 불거지니까 안종범, 김성우 두 참모는 여기에 박 대통령이 굉장히 재단 설립에 관여를 했고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직접 사적인 이득은 취한 거 없지 않느냐. 박 대통령 주머니로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는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최순실 존재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워낙 법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라서 그런지 최순실 존재 지금 안 드러내셔도 됩니다 하면서 참모로서 건의를 했고 돈을 안 건드렸으면 앞으로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사태를 박 대통령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됐다. 이게 이제 특검의 주장인 겁니다. 네. 사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별명이 법꾸라지였는데 실제 최고의 법꾸라지는 우병우 전 수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됐는데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직권남용이라는 얘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랑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법꾸라지의 어떤 능력차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아마 두 사람이 위치를 바꿔서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달라서 그런 건데 김기춘 전 실장의 직권남용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둘 다 직권남용 그렇죠. 똑같은데요. 네. 근데 블랙리스트 만든 건 이거는 사실은
관련자는 증언이 워낙 많았어요. 증언이 많았다. 네, 증언이 결정적인 워낙 증언. 정원이 많아 많고 네. 그 보고 라인에 있는 신동철 정 정무비서관, 그 다음에 누구죠? 정관주 문체부 차관, 네. 이런 이 실무 라인들 전부 다 이제 다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관련자 증언들이 너무 많아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왔던 거고. 그래서 구속이 예.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저도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우병호 전 수석 같은 얘기는 좀 달라요. 그 왜 그러냐면 직권남용 인사 개입인 건데 네. 민정수석 뭐 하는 거죠? 인사에 공직자 인사하는 관여를 거거든요. 하죠. 그러니까 우병호 전 내가 하는 일이야. 네. 문체부 실국장 내가 하지 누가 해? 경제가 하냐? 내가 하지. 이 얘기거든요. 네. 그 방금 전에 특검이 주장했던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나 그렇게 하면 내가 비참해지니까 나 인정 못 하겠어요라고 했을 때 네. 그 부분도 일이 터진 다음에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사후에 어떤 그 대책을 마련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자 이거는 모른다고 하고 갑시다라고 했다고 해서 네. 그거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초기부터 우병우 선생이 알고도 이것들 다 묵인하고 그랬다면 모를까. 네. 그 얘기인 것이고. 그렇군요. 예, 직무기 같은 경우 이제 측근 비리 묵인 이건데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최순실 몰라요. 모른다 그랬죠. 들어는 봤어요. 이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특검이 뭐라고 하냐면 최순실 씨하고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적 연락한 증거를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건 뭐냐? 우병우 전 수석 얘기는 그거예요. 청문회 때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 내가 멍청해. 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몰랐어. 내가. 그래서 그래서 못했어. 인정해버리는 거죠. 난 바보야. 어쩔래? 알고도 묵인한 거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처음부터 한 얘기가 네. 내가 뭐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 못 막은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난 몰랐어요. 네. 알고 덮은 거 아니에요.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사실 김기춘 전 실장은 아무리 혐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지만 증언들이 나오면서 네. 혐의가 이제 입증이 된 그렇죠. 거고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지적은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증거 불충분, 즉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네. 검찰이 압수수색 하루 이틀 차일 수도 있거든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늦게 했다기보다는 만약에 그 증거를 인멸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우병우 전 수석이 워낙 이런 수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고 초기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처가 빨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밀히 내사를 하고서는 전격적 압수수색 딱 하고 증거 잡아가지고 피의자 선오고 영장 치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건 게이트잖아요. 네. 언론에서 먼저 뻥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단 그게 하루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워낙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는 잘했다라고 네. 보는 것이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으니까 다시 또 수사를 보완을 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의 생각을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롯데 관련된 거를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롯데가 돈을 최순실 씨에게 냈다가 압수수색 전날 돌려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안 게 아니겠어요? 최순실 씨가요. 압수수색 전날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최순실 씨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관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네. 김경진 의원 표현대로 말하면 누가 알려줬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쓸까요? 네, 그러니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알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이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특검에서 조사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성주 차장.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검찰 수사나 이런 특검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련자 증언 아닙니까? 증언. 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롯데 건을 하려면 검찰이나 사정당국, 다시 말해서 우병우의 한 식구, 특검의 한 식구인 검찰이나 법무부 관계자들을 좀 더 특검이 강도 높게 조사하지 않으면 유력한 어떤 증언이라든지 진술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식구인 특검 박영수 그 특검도 마찬가지로 다 검찰 출신인데요. 제 식구들에 대한 좀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관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그 입장, 특검의 입장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순위가 또 남았습니다. 좀 숨가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하겠습니다.